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30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 달이 마감을 짓는 그러한 날인데요. 그래서 이제 종합지수를 한번 봐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종목을 간단히 봐주는 차원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려고 이제 원래 수요일 날은 이제 그 간단한 그 커뮤니티에 그 코멘트를 남기는 방법으로 이제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달의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가끔 방송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코스피 월봉인데요. 월봉인데 결국 이게 요번 달 양봉으로 끝났죠. 그랬을 때 이게 총 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총 여덟 개거든요. 여덟 개라는 거는 물론 여덟 개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홀수 패턴으로 간다고 봤을 때 7월까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양봉. 그래서 9개를 만들 확률이 높겠죠. 9개. 그렇다면은 7월 달도 뭐 그 월 초에는 잠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7월 달도 장이 좋겠다라는 그런 뭐 큰 하락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금융 장세가 지나서 현재 그 실적 장세죠. 그래서 실적 장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급락 징후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다음 달에도 어쩌면 더 신고가를 뚫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크게 상승은 안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큰 양봉이 나오진 않죠. 잘하면 7월 달에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차트상에 힘이 모여서 그러니까 코스피를 한 종목으로 봤을 때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근데 이제 주식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뭐 슬슬 빠지기도 하고 흐지부지하죠. 주가들이 생각보다 못 갑니다. 그래갖고 좀 답답하죠. 가는 종목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돼요. 좀 답답하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달도 긍정적으로 보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죠. 코스닥을 한번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 아직 이 신고가를 못 뚫었죠. 이 신고가를 아직 못 뚫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7월 달에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신고가를 뚫겠죠. 대략 7월 달이 코스닥이 더 기대되죠. 그래서 코스닥은 7월 달에 좀 추세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물론 강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 최소한 이렇게 양봉이 나오겠죠. 그래서 7월 달도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초에는 여기 그 5일선과의 요 이격 있죠. 요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빠질 수도 있겠죠. 초에는 좀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대충 차트를 그릴 때 초에는 조금 빠질 수도 있겠네요. 초에 안 빠지든 어쨌든 이 이격은 좀 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어쨌든 7월에 괜찮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이시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시황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7월 달도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7월 달 한번 조이시티를 보죠. 조이시티. 일봉, 주봉, 월봉이죠. 조이시티가 7월 달에, 물론 이제 월봉을 봤을 때는 이제 이 이격 부분 있죠. 이렇게 이격이 발생한 주식들은 초에는 이렇게 좀 채울 수가 있겠죠. 채웠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초에는 안 좋겠네요.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면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이쯤에서. 그렇습니다. 조이시티 긍정적으로 봅니다. 완전히 상승 차트예요. 상승 차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조만간 뭔가 물론 여기서 만약에 초에 조정을 준다면 이렇게 수렴 구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수렴이 됐다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뚫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조이시티였습니다. 네, 맘스터치를 한번 보죠. 맘스터치는 이제 신탁 계약을 해서 이제 매수를 100억 정도 이제 그 장내 매수를 하겠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오늘도 이렇게 살짝 올려놨죠. 주가를 계속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조정을 주면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일봉도 역시 오늘 살려서 괜찮죠. 주봉도 괜찮고요. 월봉이랑 주봉, 특히 이 월봉을 봤을 때는 만약에 항상 월봉을 봤을 땐 그래요. 여기서 끝이 났죠. 그러면 이제 여기 5일선이 한 이 정도 올라오면 이 가격과의 이격이 있죠, 이격. 그래서 이격을 조금 좁힌다고요. 그래서 꼬리를 달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꼬리를 달 수가 있어요, 꼬리. 그래서 여기서 좀 빠졌다가 이거 역시도 다시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맘스터치는 이제 우상향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히 보여요. 우상향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장내 매수를 뭐 한 100억 정도 이제 기간이 물론 한 달이 좀 넘겠죠. 그 정도 매수를 해주면 빠질 것 같은 날 이렇게 계속 그 자사주 매입을 해주니까 괜찮겠죠. 주가는 계속 상승 우상향 할 겁니다. 맘스터치였습니다. 네, 골든 센츄리도 한번 보죠. 골든 센츄리가 차트가 완전 저기 뭐야 지금 거의 소진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2,810원짜리인가요? 예, 그게 1,700만 주인데 소진이 거의 됐다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여기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하락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내재 가치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고를 팔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이렇게 고를 팠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한번 기다려보죠. 어쨌든 골든 센츄리도 예, 가장 좀 좋은 모습은 주봉도 물론 이제 이 선을 지켜서 나름대로 관리를 했죠. 예, 매물을 관리를 했습니다. 매물 나온 거에 대해서 소화를 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월봉상도 요 5일선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매물 소화가 되면 바로 되지는 않을 거고요. 조만간 초에 뭐 며칠 후에 이번 주말이든 다음 주쯤 되면 그때부터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골든 센츄리는 어차피 실적이 좋으니까 다시 좀 가격이 좀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골든 센츄리였습니다. 네, 서울식품도 한번 보죠. 일봉도 오늘 모양이 괜찮죠. 서울식품도 계속 누가 관리를 해요. 도지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주봉을 봐도 역시 여기서 한번 요번 주에 이렇게 한번 빼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빼올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빼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그럼 상승 추세가 맞춰지겠죠. 뭔가 이런 각도로 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서울식품도 누군가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월봉을 봐도 예, 양봉으로 끝났죠. 예, 이렇게 끝났을 경우에는 예, 초에 잠깐 밀릴 수는 있지만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밀릴 수는 있어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밀릴 수는 있지만 바로 다시 이렇게 회복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서울식품 괜찮습니다. 저점 잡아서 잘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점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서울식품이었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한번 보죠. 예, 일봉, 주봉, 일봉도 한번 보시고요. 일봉을 보시면 이 상승 추세를 계속 맞춰 나가죠. 예, 괜찮은 척.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세운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회사가 내용이 좋아요. 반도체 들어가는 그 소재 그 거의 합금 회사 중엔 탑이죠. 예, 주봉 역시도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게 거의 뭐 900 얼마부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우상향을 계속 했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추세가. 월봉을 보시면 예, 798원. 798원부터 엄밀히 따지면 이 가격부터 계속 상승한 거죠. 근데 이제 초에는 좀 빠질 확률이 있겠죠. 왜냐면 이게 5일선을 찍고 가니까 5일선을 찍는 이 구간 초에는 월봉상 빠지겠죠. 이런 주식은 확실히 빠져요. 초에. 요 구간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한번 저점 잡아서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달. 네, 한국 큐빅도 한번 보죠. 오늘 차트를 아주 이쁘게 살렸죠. 네, 일봉을 봐도 역시 오늘 상승이 굉장히 차트를 멋지게 거의 뭐 N자형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잘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 보면 주봉 역시도 괜찮죠. 이제 상승을 잉태했다고 그럴까요? 네, 상승을 잉태했죠.
요번 주도 계속 빼 올려도 됩니다. 물론 요번 주 안 올리고 다음 주에 올려도 되고요. 큐빅 굉장히 차트가 좋아지고 있죠. 월봉을 봐도 역시 긴 양봉으로. 근데 이제 월봉을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면 뭐 옆으로 밀던가. 어쨌든 좀 이격을 조금은 채우겠네요. 예, 그래서 초에는 좀 빠지겠죠. 이것도. 예, 한국 큐빅. 그래도 월봉을 잘 봐야 돼요. 월봉을 보시면 항상 예, 조금 빠지겠죠. 월봉이 뭐 한 여기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까지 빠지겠죠. 빠지고 다시 가겠죠. 한국 큐빅이었습니다. 네, 대성엘텍도 한번 보죠. 대성엘텍 한번 볼까요? 일봉, 주봉, 주봉, 월봉이죠. 네, 월봉하고 주봉은 다 5일선에 살려 있는데 좀 일봉이 좀 애매하죠. 이거는 일봉상 이제 한번 요거를 찍거나 요 밑에까지도 이제 열어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대성엘텍은 한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제 추후에 대성엘텍은 매각을 아마 7월 7일 날 매각 여부를 발표를 해야 될 겁니다. 이때나 뭐 언제쯤 매각이 이제 더 이상 그만 연기하지 않을까 그런 그 약간의 기대 심리는 있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엘텍 같은 경우 유심히 봐야 되죠. 예. 뭐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최소한 한 더블에서 세 더블까지 가능하죠. 예. 대성엘텍 한번 저점 잡아서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플라리스 웍스를 한번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예, 차트가 살아있어요. 아주 조만간 뭔가 좀 나오려고 그러나 봐요. 예, 여기 5일선에서 기다리고 있죠. 조만간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호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봉에도 나타났죠. 주봉을 봐도 역시 밀리지 않고 있죠. 예, 이번 주도 기대되지만 예, 다음 주에도 더 기대가 되죠. 다음 주에 플라리스 웍스입니다. 이런 건 이제 월봉에도 나타나 있죠. 월봉. 월봉 보시면 이런 경우는 5일선에서 거의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세게 올릴 수도 있겠는데요. 도지가 나왔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빼럴 확률보다는 느낌상 이렇게 올릴 확률이 높죠. 플라리스 웍스는 7월에 관심 있게 봐야 돼요. 플라리스 웍스입니다. 제가 이제 미래 ING 때문에 오늘 또 방송을 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미래 ING를 우선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3, 5, 5에 제가 샀죠. 예, 그래서 거의 한 더블 먹고 판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오늘 마이너스에 팔았어요. 오늘 이제 어떻게 팔았냐면 제가 판 이유는 뭐냐면 물론 차트상 오늘 갔어야 돼요. 오늘 가서 저는 오늘 이렇게 쭉 양봉을 오늘이나 어제 같은 경우 최소한 빼서 어떤 차트가 나와야 되냐면 제가 예상한 거는 그래도 이게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근처까지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못 찍었죠. 이 부분을 못 찍었다는 거는 이제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해석하는 게 이제 한두 가지가 이제 그 안이 발생이 하는데 약간 미지수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초가 거의 시작해서 이 부분을 찍고선 뭐 찍고 여기서 이제 움직이다가 뭐 이렇게 빠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면 좋죠. 한 이 정도까지 갈 테니까 이게 1번인데 만약에 이 주식이 다시 이 5일선을 찍고 한번 바닥에서부터 출발하겠다 생각하면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우선 한 요만큼 빠지겠죠. 요만큼 빠졌다가 가도 다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초에는 이 구간을 찍을 확률이 높죠. 이 구간. 그러면 어차피 이 저점 5월선이죠. 5월선에서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요. 그럼 뭐 600 얼마대에 매수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이때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5월선 근처에서 이제 7월이에요. 7월에. 그렇게 되면 또 빠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요 600원대에서 700원대 왔다 갔다 하는 게 우선은 차익을 하자. 차익을 하자. 그래서 차익을 하고 뭔 종목을 태웠겠죠. 뭔 종목을 타고 싶어서 태웠습니다.
그 종목은 뭐 대충 여러분들이 감은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ING는 우선 정리하고 진입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번 주 초에도 미래ING를 또 샀어요, 더. 뭐, 그것까지 싹 정리했는데, 왜, 사서 뭐, 그건 본전도 아니고 한 2% 정도 손해를 봤어요. 뭐, 많이 났었어도 다시 산 이유가,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가격을 찍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예상을 했어요. 요 가격을 찍지 않을까. 그런데, 안 가네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죠. 얘네들이 이거를 쳐올릴 생각이 있으면은 지금쯤은 쳐올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월봉도 얘네가 조금 지금 월봉도 좀 그리는 게 야리꾸리해져요. 이게 6개인데 음봉이 나오고 또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원래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를 잡은 저기들은 이런 거 뭐 홀수 패턴이나 뭐 이런 패턴들을 좀 월봉은 지켜요. 월봉상에는 좀 이렇게 지킨다고요. 월봉을 지키는 이유는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얘가 잘 올렸구나 하는 서로 나름대로의 이게 간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거의 족보도 없이 올린다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물론 속임수나 뭐 새로운 패턴이라고 그러면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약간 족보도 없이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월봉을. 그래서 저는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고 수요일 날 급등도 가능하지만 또 약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어차피 뭐 수요일 날 제가 판 가격은 뭐 지금 이 가격보다도 좀 더 낮게 팔았어요. 거의 뭐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 계획하에 이제 차익을 해도 된다 생각해서 차익을 했고요. 그 대신 이제 다른 종목에 다시 이렇게 탔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너지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도 뭐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막 갑자기 막 아침부터 떨어지고 그러진 않으니까 나름대로 떨어질지 아니면 그냥 치고 올릴지 치고 올리는 가능성도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우선 이렇게 애매할 때는 우선 던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익도 많이 났고요. 그래서 던졌습니다. 이렇게 제 매매를 좀 이런 건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래아이엔즈를 많이 강조했죠. 근데 결국은 제가 생각한 대로 안 간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과감없이 저는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리노믹스를 좀 보죠.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는 겨우 이제 보시면은 일봉상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일봉상에는 아직도 수렴 중인데 수렴 중이죠, 그죠? 괜찮습니다. 주봉을 봤을 때는 주봉 요번 주에는 양봉으로 바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양봉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을 봤을 때는 월봉이 음봉이 났네요. 그렇다면 시간이 더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음봉이 남았다는 거. 그 대신 장점은 이제 밀려도 조금 밀렸다가, 그러니까 밀립 5일선 근처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정이 심하지 않게 그냥 쭉 빼올릴 수가 있겠죠. 잠깐 조정 중으로. 그러니까 7월 기대해 봅니다. 7월. 장대 한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N자형 비슷하게 이제 장대 한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 7월 달을 대비해서 초에 좀 초에 잠깐 조정을 줄 수 있으니까 매수를 해서 한번 좀 시세 분출을 한번 좀 기대해 봅시다. 어쨌든 뭐 그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 7월부터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한 5개월 정도 계속 상승을 할 거라서 5개월짜리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봉으로 나왔다는 거는 좀 시간이 딜레이 됐다, 좀 미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상승은 할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 역시도 뭐 미래아이엔지 같은 경우 900원 정도 볼 줄 알았는데 결국 900원도 못 보면서 정리를 해서 좀 씁쓸합니다. 물론 뭐 낮은 가격에 사서 수익은 냈지만 그래도 거의 6개월 반 정도를 보유했는데 보유한 거 치고 뭐 그렇게까지 사실은 1,000원짜리 지폐는 볼 줄 알았는데 힘이 없네요. 그래서 요즘에 동전주들 중에도 그렇고 좀 갈만한 주들이 저번 주부터 좀 움직이더니 또 그냥 끝이에요.
그런 건 이제 푸드웨어를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잠깐 푸드웨어를 좀 봐주면서 제가 좀 느낀 걸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푸드웨어 같은 거 보면요. 요즘에 주식이 이래요. 지금 주식이 어떠냐면요. 분명히 푸드웰도 뭔가 시세를 줄 것 같이 계속 꿀렁꿀렁거리죠. 그러지 여기서 이렇게 되길래 한번 주나 했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렇게 되면 기울기를 어느 정도 꺾어서 이렇게 가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푸드웰이 어떻게 갔냐면 다시 또 꾹 눌렀다가 다시 또 양봉 3개를 빼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거의 뭐 이런 밴더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네, 이런 뭐 하단 밴더는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또 갔다가 또 빠질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랬다 이렇게 또 가고. 근데 사실은 이 밴더 상단을 뚫어야지만 뭐 강한 그런 각도가 나오고 봉도 길어지면서 뭔가 거래 추세도 붙고 그러는데 주식들이 좀 이렇게 밴더에 갇혀서 이런 식으로 뭐 가는 주식들이 건 뭐 6개월에서 많게는 뭐 한 1년 정도, 12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엄청 지루하게 움직이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단에서 사서 이렇게 상단에서 파는 이런 매매가 어떻게 보면 수익이 더 좋겠네요. 결과적으로 한 20%에서 30% 내외의 수익을 보고 계속 팔고 사고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저같이 이렇게 조금 시세가 분출할 때까지 이렇게 내재 가치가 발현할 때까지 기다리는 좀 이런 사람들은 좀 먹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주식들이 팔만해서 좀 기다리자 하면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 누가 먼저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상단과 하단을 왔다 갔다 꿀렁꿀렁 거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기울기는 사실은 이렇게 살짝 살짝 올려주긴 해요. 근데 많이 안 올리죠. 그래서 상당히 주식이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단과 하단을 꿀렁꿀렁거리긴 하죠. 이런 주식이 많아요. S&K 폴리텍부터 뭐 또 많죠. 예, 그런 주식들이 네오팩트도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분출하면서 기울기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구간이 나왔는데 거기서 안 세워주고 다시 또 무너지고 그렇네요. 그래서 좀 힘듭니다. 하지만 조금 나름대로 상단과 하단을 보고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있으면 뭐 그런 매매도 괜찮습니다.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팔고 사실 이걸 뚫어줄 때 강하게 가는데 요즘에 이렇게 뚫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실망입니다. 미래 ING도 결국 이 상단을 못 뚫었다고 봐야죠. 뚫었다가 빠진 거죠. 그렇습니다. 언젠간 뚫을 수 있는데 너무 지루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지수는 올라가는데 먹기가 쉽지 않은 장이네요. 네, 이럴 때 쑥 지치고 날씨도 지쳐서 저도 좀 더워서 땀띠가 나갖고 좀 반팔이나 이런 걸 입었더니 감기 기운이 살짝 와서 어질어질합니다. 어쨌든 몸 관리 잘하세요 한절기에. 날씨도 안 좋은데 기운차게 오늘 한 달 6월을 마감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